통합과학 1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 작성해 놓은 게 뒤에 나올 얘기들에 대한 요약본인데 요약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세부적인 거 뒤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6가지 적어 놓은 거는 통합과학 1에 속해 있는 중단원 6가지를 적어 놓은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면 과학의 기초인데 대단원, 1단원에 속하는 과학의 기초. 여기 대단원이랑 중단원이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대로 과학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2랑 3은 자연의 구성 원소와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인데 이거는 대단원 2단원에 해당을 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해당하는 중단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 세 가지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래서 3대단원에 속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간단하게 암기, 추론, 계산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각 중단원을 준비하실 때 어떤 거를 위주로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암기부터 살펴보자면 1단원과 2단원 그리고 4단원이 암기에 속해 있는데요. 암기해야 하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야 할 양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암기만 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들 다 괜찮게 풀어내실 수 있을 만한 단원이고, 다음으로 추론은 3단원과 6단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은 아무래도 원소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추론 자체가 베이스를 암기로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한 상태에서 내가 암기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통해 문제에서 묻는 원소나 이제 6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미노산, 코돈표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암기 그 다음 단계가 추론이다 보니까 암기하는 단원들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산의 주로 출제되는 단원으로 단원이 한 개죠. 중단원 역학 시스템이 속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게 주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아무래도 계산을 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체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킬러 대비하는 단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소단원 기준이고요. 소단원이면은 당연히 중단원에 속해 있는 단원들이겠죠. 첫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제가 킬러 대비로 선정한 소단원이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3단원, 중단원 3단원에 속하는 소단원이고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소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속이나 할로젠, 뭐 비활성 기체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같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화학결합,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이런 거를 따져야 할 때도 있고, 보통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된다면은 원소에 대해서 주지 않고 원소의 이제 결합이나 이런 예를 들어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가,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꽤나 까다롭게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킬러로 대비하실 만한 단원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 두 단원 모두 역학 시스템 중단원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역학 시스템 단원이 소단원이 2개밖에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 두 단원 다 킬러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물체가 이제 빗면에서 수평면을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와 속력이나 이동거리 물어볼 수 있고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계산 문제다 보니까 조건들 주고 직접 약간 계산을 이것저것 해야 돼 가지고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동량이랑 충격량에 대해서 묻는데 이것도 계산을 하는 단위다 보니까 좀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랑 운동량과 충격량 이거를 결합해서 문제를 내면 좀 더 까다롭게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친 문제도 아마 풀어보셔야 할 거고 좀 체화를 빨리빨리 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생명 시스템에 해당을 하겠죠. 생명 시스템 정보의 흐름 같은 소단원의 경우에는 이제 RNA의 염기 서열을 쫘라락 주고 이거의 번역 방향을 물어보거나 또 삼염기마다 코돈이죠.
코돈표를 준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으로 배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추론하면서 맞춰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꽤나 높게 출제가 되는데, 일단 개념 자체는 활용하는 게 많이 없으나 추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킬러로 대비할 만한 소단원은 4가지 정도가 있고, 당연히 이 외의 단원에서도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출제자가 좀 꼬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까다롭게 해서 이름들 안 주고 조건 안 주고 OX로만 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과 수능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먼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분류를 했고요. 또 각각 4단원이 이제 지구 시스템이겠죠? 지구 시스템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마다 출제 범위가 다 다르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원도 약간 중구난방으로 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케이스를 쪼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중간고사부터 보자면은 4단원 지구 시스템이 포함되는 경우, 이때는 4단원, 3단원, 2단원, 1단원 순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적어보았습니다. 왜 이 순서를 정하게 됐냐면은, 일단 1단원과 2단원은 암기가 주요인? 네, 암기를 주로 해야 하는 단원인데 암기해야 되는 양이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암기를 해야 되는 단원인데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지구 시스템은. 그래가지고 보통 순서대로 이제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지구 시스템을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배우면서 이해함과 동시에 좀 이해한 대로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서 좀 암기하는 시간을 줄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1단원, 2단원보다 3단원을 먼저 준비하는 게 낫다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원에서는 킬러 문제로 출제된 가능성이 꽤 높은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체화를 많이 시켜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관련해서 암기를 해 두시고, 문제 풀면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추론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문제를 1단원, 2단원에 비해 많이 풀어보시면서 준비를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원과 1단원인데 이거는 간단한 암기라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기억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뒤쪽에 암기할 거를 몰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단원, 1단원 넣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단원도 암기가 좀 중요한 단원이긴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수업 들음과 동시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431 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단원이 포함이 안 된다면은 그냥 4단원만 쏙 빼놓고 3단원, 2단원, 1단원 순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위에 4단원 포함됐을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제 기말고사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때도 이제 4단원이 포함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5단원, 6단원, 4단원 순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단원이 암기죠. 그리고 암기할 게 많다고는 했는데 암기라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4단원이 앞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1단원, 2단원 이런 단원보다는 5단원이나 6단원이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 시스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래프에 대한 직관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필요한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에서 심화 개념 같은 것도 좀 더 적기는 한데 그래도 까다롭긴 해서, 어쨌든 5단원, 6단원 비교하면은 체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역학 시스템이 좀 더 길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5단원을 먼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단원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RNA의 번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추론해야 하고 좀 더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뭔지 준비하면서 사이 두 번째로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단원 준비하시면서 암기 직전에 많이 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 판의 경계와 또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경계에 맞는 지역들도 암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4단원만 쏙 빼고 5단원, 6단원 순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동일하고요.
이제 내신 준비는 이런 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수능은 아무래도 마라톤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킬러 문제보다는 간단한 문제들을 먼저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주로 필요한 단원인 1단원, 2단원, 4단원을 먼저 공부하시면서 이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체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에 비해 3단원이 물론 까다롭게 내면 이거에 대한 난이도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3단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5단원, 6단원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이에 3단원 준비하시면서 추론 연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은 역학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공부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참고하셔서 공부 스케줄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단원별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원 1단원 과학의 기초고요. 여기에는 속해 있는 중단원이 과학의 기초 하나밖에 없고, 소단원 살펴보자면은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과학의 기본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과학의 기초 단원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암기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과학의 기본량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에 암기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요거 순서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난이도와 이제 특징 그리고 키워드 순으로 좀 괄호 안에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과학의 기본량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측정 그리고 단위 유도 관련해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측정하고 길이 측정할 때, 이때 과거와 현대가 어떻게 다르고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며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저것 단위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규모, 접두사라고 하죠. 메가나 키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게다가 속력, 길이랑 이제 시간을 조합을 했을 때 속력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단위를 어떻게 유도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측정과 측정 표준입니다. 난이도 역시 하고요. 추론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사실 추론을 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암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가 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측정이랑 어림 관련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사례를 제시를 문제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측정을 하는 문제인지 어림을 하는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측정 표준 관련해서 이것저것 암기한 것 토대로 문제가 나올 텐데, 외운 대로 그대로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호와 디지털 정보입니다. 역시 난이도 하고요. 암기가 주로 필요한 단원이고, 디지털이랑 아날로그 관련해서 개념 묻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 단원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써야 될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2단원인 물질의 규칙성으로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중단원이죠. 자연의 구성원소.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보면은 우주 초기의 원소라고 적혀 있는데, 난이도는 일단 하고요. 암기를 주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키워드 관련해서는 빅뱅 그리고 원소 생성, 그 다음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빅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의 증거 같은 것들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 원소 생성 같은 경우에 이제 빅뱅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생성되는지 기본 입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거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스펙트럼도 이제 3가지 종류로 배우시게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암기하시면 되고, 어떠한 경우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긴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소단원이고요. 난이도는 역시 하에 암기 주로 하셔야 되고, 키워드로는 별의 진화와 태양계와 지구 형성, 그리고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별의 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을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태양과 같이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소멸을 하는지 외우셔야 하고, 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성돼서 소멸을 하는지 이런 것들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 형성은 이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암기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구가 어떤 순서대로 형성이 돼서 마지막에 생명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순서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 비율 순서대로 어떤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암기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단원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중단원 1단원과 2단원은 전부 난이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단원이고 역시 대단원의 2단원이 물질의 규칙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총 4가지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먼저 원소의 주기성입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고요. 암기가 매우 필요한 소단원이고 이제 이 단원에서 키워드는 원소별 특징과 주기율표 관련 개념을 암기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원소별 특징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가 전자라던가 전자 껍질이 몇 개 들어있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 이런 식으로 1족, 17족 이렇게 각 족별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되고, 또 주기율표 순서대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20번까지만 외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 암기하시면서 또 고책, 재기체 이런 게 나눠지기도 하고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중금속 원소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다 보니까 암기면은 웬만하면은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내는 거는 힘든데, 물론 약간 꼬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BC 있고 특징 이렇게 안 주면서 약간 빙고 문제 풀듯이 하면은 어렵게 출제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주요한 단원은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으로 되어 있는 암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많은 것들을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할 게 많으면 중간이고 적으면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이고요. 난이도는 중간이고 암기랑 추론이랑 같이 요구할 만한 단원입니다. 이제 화학결합 원리, 이제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와 또 종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크게 아마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개, 원소의 주기성과 합쳐지면은 난이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중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다른 색으로 달아 놓았는데, 이제 원소의 주기성과 연계해서 원소 추론 문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대비하는 단원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자연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 암기가 주로 필요한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와 단백질, 핵산을 키워드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암기인데 중간이니까 암기할 게 많다는 거겠죠? 보면은 키워드, 이제 제가 코멘트로 적어 놓은 게 암기할 게 많고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편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규산염 사면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를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석, 휘석, 약간 이런 돌멩이 종류들 외우고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단위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핵산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가 있고 DNA와 RNA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아마 내신이나 수능에서 대비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질의 전기적 성질입니다. 일단 난이도 중간이고 추론이 주로 필요한 단원이고요. 이제 반도체가 키워드인 거고 다이오드라고 적어놨는데 다이오드도 반도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적어놓은 이유는 코멘트 봤을 때 다이오드 관련 추론 문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다이오드가 PN 접합으로 된 공부를 아직 안 하셨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셨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류가 어떨 때 흐르고 안 흐르는지 추론을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두고 어떨 때 빛이 백열전구, 연결된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지, 그 말인 즉슨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죠. 그래서 그런 추론 문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제시 후 각 요소 구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패드? 패드라고 해보죠. 패드라는 걸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도체는 뭐고 반도체는 뭐고 도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같은 게 나왔을 때 추론을 잘 하시면은 대비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단원인 지구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3단원, 대단원 3단원인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첫 번째 중단원이고요. 총 4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것이고요. 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첫 번째 소단원이고, 난이도는 중간. 왜냐면은 암기할 게 많아서. 이제 키워드로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해당 단원에서는 각 권역별 성충 구조에 대해서 암기가 필요하고 또 각 권역별 특징들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기 지수기라고 적어놓은 게 성충 구조 관련해서는 직권과 수권, 기권 밖에 없거든요. 생물권과 외권은 성충 구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3개 관련해서 성충 구조 외우셔야 할 게 많아서 이제 중단원으로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으로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고요. 중간 난이도고 그리고 암기를 주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지구에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물과 탄소, 물질 순환에 대해서 좀 키워드로 설정됐고 이것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코멘트로도 암기할 사례가 많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제 상호작용이 어떤 권역에서 어떤 권역으로 이동할 때 어떠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고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물과 탄소 물질 순환 보면 이제 표가 있고 막 사례가 8개, 9개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들 다 암기하고 계셔야 내신이나 수능에서 별 문제 없이 문제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직권의 변화입니다. 난이도는 중간이고 암기하셔야 될 거 역시 많고요. 그 다음에 판과 지각 변동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이제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 변동 때, 화산 때, 지진 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좀 간단한 편이지만 지각 변동 관련해서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있고 이제 코멘트로 적어 놓은 것처럼 지각 변동별로 구성되는 지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화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천발인지 중발인지 신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주셔야 하고요. 또 각 이제 지각 변동별 지구에서는 어떤 지역이 주로 이게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3가지 다 암기할 게 많아서 중간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4단원이 암기할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암기가 잘 되시면은 난이도가 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암기만 잘 해주시면은 꽤나 문제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단원으로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암기인데 암기할 게 별로 없겠죠. 주로 화산이랑 지진 관련해서 나오고 이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어떤 게 있고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보는데 암기할 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하셔도 될 만한 소단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중단원이 역학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해당하고요. 이제 아까 전에 킬러 대비 때 보여드렸던 소단원 2개 전부 이거밖에 없고 난이도가 둘 다 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부터 설명드리자면은 난이도 상에 계산하셔야 되는 단원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고 중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은 속도 관련 계산 문제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등가속도 운동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빗면이 여러 개 나오면은 그 빗면마다 등가속도 운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써야 하고 또 계산 문제다 보니까 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추론 이제 체화를 좀 해야 하는데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직관력 기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난이도 역시 상이고요. 계산 주로 해야 되는 단원이고 키워드로는 관성이랑 운동량과 충격량 제목과 똑같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특징이 속도와 연계해서 복잡한 운동량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관련 그렇게 소단원 2개가 엮여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 2단원도 연계돼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연계가 된다면 좀 더 낼 수 있는 방향이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돼서 나오게 된다면은 등가속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운동량과 충격량도 좀 개념 빠삭하게 알아두신 다음에 계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체화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문제 풀어보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여섯 번째 중단원이고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고요. 소단원으로는 3개가 돼 있고, 첫 번째부터 보자면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난이도는 중간에다가 암기할 것들이 많고, 키워드로는 세포, 이제 세포를 소기관별로 외워야 되는데 그 안에 핵도 있고 골지체, 소포체, 라이보솜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고 특징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지질을 통과하는 것과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 이런 것들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물질 이동인데 이제 삼투,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징, 암기 다 하셔야 되고요. 코멘트로는 암기할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난이도라고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소단어는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입니다. 난이도 중간이고 암기랑 약간의 추론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물질 대사와 효소가 있는데 코멘트로 적은 거 보면은 효소 관련 추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요. 이제 보통 감자즙, 증류수 이런 걸 이제 과산화수소에 넣어서 반응을 관찰하고 이런 문제가 좀 이전에 많이 출제가 돼서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암기 해야 하는데 암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추론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난이도를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이고요. 이거 아까 전에 힐러 대비 소단원에서 보셨죠? 난이도 상이고 추론을 해야 하는 단원이고요. 키워드로는 유전자와 전사와 번역 그리고 유전병이 있는데 다 유전자 관련 내용이지만 이제 특징, 코멘트로는 RNA 연기와 코돈, 아미노산 관련해서 추론 문제 가능성이 있다. 이제 유전자 관련 내용들은 꽤나 간단하고 암기할 것도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전사와 번역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와 또 유전병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각각의 사례들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제 전사와 번역 구간에서 이제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게 되는데 그거를 또 아미노산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추론 문제, 아까 제가 예시를 설명드렸었죠.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이 일어나고 코돈표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아미노산이 배열이 됐고, 이제 예를 들어 빈칸이 생겼다거나 사이에 어떤 그 염기가 추가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론할 게 꽤나 까다롭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이고, 한번 문제 많이 풀면서 체화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 1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마쳤고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